예, 이번 달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 폭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투입해서 결국에는 좀 많이 이렇게 진정도 시켰지만 또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했었고, 여러분 다 이제 스토리를 쭉 다 아실 텐데, 이번에 좀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 폭동 배후에서 친공산당 자금이 있다라고 이제 의혹이 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미국인 부호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그 미국인 억만장자입니다. 네빌 로이 싱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싱엄이라는 사람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과거부터 이 중국 공산당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런 급진 단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 의혹으로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수차례 이미 도마에 올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좌쪽 세력이고요. 좌를 넘어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런 성향의 글로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한창 예전부터 해서 이 중국과 특히 중국과 연계된 어떤 좌파 성향의 미디어나 운동 조직을 이렇게 돈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오피셜하게 밝혀지지는 사실은 않았던 거죠. 2023년 외신에 따르면 이 싱엄이 중국 정부의 노선과 유사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좌파 미디어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게 의혹이에요. 그리고 해당 자금이 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피플스 포럼이나 브레이크스루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간 그 친사회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외신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막 반제국주의나 평등이나 막 이런 거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 그 아시죠? 이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막상 내용을 까보면 다 중국 옹호를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분석이 많은 그런 외신들의 자금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미국과 서방의 패권에 이제 비판적이고 중국을 비판을 안 하고 오히려 대안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좀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 네빌 싱엄이요, 이 IT 업계에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소우워크라고 해서, 도우워크라고 해서, 좀 IT 컨설팅 회사인데, 이게 1993년에 설립이 되어서 굉장히 좀 성공한 그런 기업가인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운동 쪽으로 좀 나가더니, 이후에는 그 전 세계 여러분, 좌파 미디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 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창 예전부터 이 좌파 어떤 그런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정치 운동을 자금으로 지원하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좌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좌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의 입장과 유사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만 골라서 후원하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데 이 싱엄이요. 근데 이번에 이 네빌 로이 싱엄이 LA에서 벌어진 이번 그 시위 사태에 있어서 급진 조직을 재정적으로 이번에도 또 지원한 혐의가 있다라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어디서 밝혔냐면 바로 미국 하원의 감독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포스트라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요, 직접 그 미국의 법무장관이죠.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이 네빌 로이 싱엄이 중국 공산당의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 공작에 가담했는지, 이 미국 법무부 장관 펜 본디에게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의 이제 공화당 소속의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 의원도 이분도 밝혔는데요. 싱엄이 만약에 의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소환하겠다. 그리고 그것마저 거부하면 법무부에 형사 고발을 요청하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밝혔고요. 이번에는 지금 LA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이후에 뭐 열병식 때도 여러분 큰 그 전국에서 미국 좌쪽에서 시위가 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퍼포먼스가 계속 등장했냐면 이제 성조기를 찢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를 막 찢고 그건 여러분 진짜 그 범죄입니다. 국기를 훼손하고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미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성조기를 찍고 그거 불법이 아니어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과격한 어떤 시위를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미국의 좌쪽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그 뒷배가 바로 이 네벨 로이싱엄이 아니냐. 그 뒷배 중에 하나가 엄청 부자예요. 진짜 억만장자. 그래서 이 루나 의원이 또 밝혔는데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 대학가에서 대학가의 좌파 사상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고 이것은 꼭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취임식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쭉 이야기를 하셨고 그 콜롬비아 대학교도 여러분 그 굉장히 명문인데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난리지만 그 때도 이제 그 가자지구나 막 과거에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이죠. 그래서 막 이런 사태가 계속 있었는데 그 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이런 시위를 자꾸만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에서 특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이 루나 의원이 또 밝힌 게 이 싱엄이 LA 시위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학생 시위의 배후에도 싱엄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아주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니까, 사실, IT 기업으로 이제 성공을 하고, 뭐,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IT 기업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상하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루나 의원이 주장을 한 게 물론 이분의 주장이지만 이 중공의 선전 활동을 도우면서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런 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그 시위 현장에서 유포된 전단의 출처를 보면 사회주의와 해방당 PSL이라는 조직이 드러나는데 이 조직은 사실상 공산당이다 라고 이렇게 루나 의원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몇 주 전인가요? 한 일주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전 된 것 같은데 그 PSL 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그 소수 정당인데 완전히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도 그런 당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크게 있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PSL 뒤에도 이 싱엄이 있다라고 이렇게 루나 의원이 주장을 한 거죠. 이 싱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이 극좌 성향의 운동에 자금을 댄 인물로 미국 언론에서 자주 거론돼 왔었고 중국 국영 언론과 심지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국영 언론들은 완전히 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언론이죠. 그냥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그런 언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물론 여기도 정상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간에 그 중국 국영 언론과 이 싱엄이 뭔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뭔가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미디어전으로 그런 글로벌 선전 사업에 재정을 지원해 왔다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LA 폭동 관련해서 좀 강경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이용해서 내부의 적을 완전히 도려내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소환을 받느냐라고 여러분 더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 싱엄 말고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로스. 정말 저는 그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예전에도
예전에도 모든 시위에 거의 이 사람이 돈을 댔다시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뭐 그런 인물이죠. 사실 유튜브에서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물인데, 어, 저번 주만 해도 이 폭스뉴스가 사설을 통해서 주말에 그 미디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병식도 있었고, 그때 계속 그 예정된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있어요. 주도한 단체가 인디비저블이라는 단체예요. 인디비저블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민노총 뭐 비슷한 뭐 그런 걸까요? 뭐 아무튼 간에 노조는 아니지만 그런 극좌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조직이 바로 이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이 있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고 해서 OSF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소로스 재단에서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왔다라고 폭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자발적 시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기획 폭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런 시위가 있을 때마다 아, 그랬구나. 항상 지나고 보면 밝혀진 게 뒷배가 있었다. 이런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시 홀리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시 홀리라는 이분이 지난 12일에 밝히기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자금을 지원한 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최소 3개 조직에 대한 소환장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로스의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OSF 여기 소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뭐 나온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엄 네빌 로이 싱엄,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한번 그 잡아다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 찝찝한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 뒤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었다 라는 어떤 까고 보니까 이 사람, 까고 보니까 싱엄, 까고 보니까 소로스 막 이런 게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내부의 적을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전략적이기도 하고요. 좀 계획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도. 그래서 이게 14일 날 나온 소식인데요.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그 루나 의원이 이 소로스가 이 폭동과 급진적인 정치 집단, 극좌, 그 집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증언해라라는 어떤 소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루나 의원이 직접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 걸로 나와서 뭐 처벌을 받는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긴 해요. 왜냐면 엄청난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소로스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실과 이제 우파는 눈을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들, 여러분. 그냥 잠든 사람들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되게 힘듭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다 말할 수도 없고 유튜브에서 바로 잘리고 막 이런 그 딜레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일거에 척결을 하고 싶으나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좀 돌려서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난 6월 9일에 나온 기사예요. 웬일로 한국 언론이 뭐 이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시위 진압에 군 투입을 한 게 정치적 노림수고 트럼프가 이것을 통해서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뭐 외신을 이제 뭐 그 외신의 이야기를 이제 가져온 거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뭐 오피셜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번에 2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어떤 거를 하셨냐면 이제 내부의 적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2기 내각을 구성할 때도 이번에는 다른 기준이 정말 기준이 많죠. 어떤 장관을 뽑는 데 있어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그 업무 수행이나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만, 이번 트럼프 2기 내각을 뽑을 땐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충성도. 왜냐면 일기 때도 배신을 많이 당하시고 일기 때 굉장히 그 권력이 세긴 했지만 주변에 너무나 그 악한 미국의 그 세력들이 기득권 엘리트 세력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대로 정책을 펼치기 못하게 굉장히 옆에서 딴지를 걸고 뭘 해도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때도 이제 미국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그랬지 생각하실 텐데 2기는 살짝 다르죠. 2기 때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변을 충성도 높은 사람들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0월에 그 폭스뉴스랑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적은 둘이다. 내부의 적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적은 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그런 나라를 말한 거고 내부의 적, 두 번째가 내부의 적인 거죠. 내부의 적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 더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말씀이 이제 폭스뉴스에서만 그 한 번에 단발적으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또 같은 시기에 이게 나왔던 기사인데 내부의 적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적은 김정은보다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조 로건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텍사스주 오스틴 쪽에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때 전략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 기존의 언론보다는 이런 유튜버나 팟캐스트, 1인 팟캐스트, 이런 방송 진행자, 요런데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이게 선거 전략이었고요. 실제로, 그게 먹혔죠.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면,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조로건과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떠냐,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내 생각에는 김정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내부에 적이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 이 나라를 실패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좌파 미치광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Radical Leftist Lunatics라고 해서 이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 이 사람들을 이제 내부의 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LA 관련해서 이제 주 방위군도 파견을 하고 해병대도 파견을 해서 이렇게 잘 이제 대응을 했지만요. 이때도 여러분 이런 인터뷰 기사가 제가 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필요하다면 주 방위군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연방 군대죠. 가 이제 내부의 적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제 당시에 뭐 해리스가 이거 가지고 엄청 비판을 했는데 뭐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LA 사태를 넘어서 이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파견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한 반년 넘게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실제로 주 방위군이 이제 파견이 된 사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그 내부의 적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정말,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다 말하고 싶지만, 그리고 더 제가 모르는 것도 정말 많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력도 그렇고, 특히 미국 민주당, 뭐, 오바마, 클린턴 쭉 올라가면서, 정말, 특히 소로스, 뭐, 이런 집단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미국을 쥐락펴락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부의 적에서 항상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언론들은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취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지났는데, 계속해서 무슨 전쟁광, 뭐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또 만드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드냐면, 무슨 뭐 이상한 사람, 계속해서 이거는 있었지만,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뭐 사법부와 대립하는 거에 있어서 뭐 좀 독재자 이미지를 씌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지 마세요. 대부분 한국의 언론은요, 그 미국 언론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5% 이상이 좀 좌경화된 그런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고 해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지난 12일부터 언론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직접 판단해 보시는 그런 눈도 계속해서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일은 이 트럼프 이기 동안 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제가 기대하는 건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요, 이 소로스랑 그 앞에 나온 시검이랑 좀 제대로 의회에 소환되어서 한번 그 뒤까지 다 탈탈 털어보는,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세력이니까, 쉽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미국 정치를 보면 이들이 항상 그 답답했어요. 소로스나 그쪽 집단들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고정 댓글로 달아놓습니다.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그 계좌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